당신에게 마음 한 잔의 위로와 구름 한 조각의 희망과 슬픔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비에 젖기도 하고 바람에 부대끼며 울기도 웃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참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저 자신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울적하고 또 기분이 그럴 때 또 맛있는 거를 먹으면 조금은 기운이 나지 않을까. 또 어떤 초대 손님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고 조금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또 맛있는 맛을 전해드릴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또 좀 낯설지만 어색하긴 하지만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춘이라고 합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이런 좀 낯선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가까이에 있어서 이제 부담 없이 와서 좀 이렇게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골집을 한번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천을 하게 됐고요. 아마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아주 그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단골집은요 아무나 데려가지 않잖아요. 진짜 친하거나 각별하거나 이런 분들 좀 데리고 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손님이 집에 오셨어도 좀 조금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다른 곳으로 아마 모실 것 같은데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좀 이렇게 가까운 그 친구는 이곳에 와서 그냥 부담 없이 식사 같이 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다가 또 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장소인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센터장님을 처음 뵙지만 이렇게 단골집을 또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글쎄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뭐 많은 분들도 한번 보시고 여기도 참 좋겠다 싶으면 와서 또 이 분위기를 또 즐기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센터장님을 이렇게 딱 뵀는데 가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좀 다운됐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럼요. 예, 좋은 식사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죠. 네. 그럼 오늘 이제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신 이 음식을 먹고도 기분이 확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와서 좀 이렇게 위로받고 힐링받는 그런 곳이 되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센터장님과 맛있게 먹으면서 또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사장님을 좀 만나 뵙고 이 집만의 어떤 특별한 맛의 비법이 뭔지 좀 제가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근하게 생기셨네요, 우리 사장님. 자, 이곳에 들어왔더니 일단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화사한 느낌 그리고 깨끗한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오픈하신 지는 얼마 안 저희가 5년 됐어요. 5년. 대전에서요. 네. 그러시구나. 대전에서 말고 또 다른 곳에서 하시다가 네. 청주에서 5년 좀 하다가 좀 대전으로 그러셨구나. 이전하게 됐어요. 그 맛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네. 대전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맛있길래 그냥 대전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려고. 자, 근데 오늘 이게 곤드레 밥이잖아요. 네네. 사실 이 곤드레 나물이 처음에 접할 때는 이게 맛이 있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네네.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번 맛을 보고 나서는 여기 은근 매력 있더라고요. 곤드레밥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풀밥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 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쌀이 없어서 뭐 그 대용으로 쌀 대용으로 식구들 조그만 쌀로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때 했던 그런 나물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밥을 하면 약간 풀향이에요. 처음에는 아무 향이 없어요. 곤드레라는 게. 근데 한 번 먹어보면 별론데? 그런데 또 두 번 먹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세 번 맛있는데? 생각나요. 네, 그거. 그래서 점점 가만히 있으면 밥 먹으러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점점 중독성이 있는 밥이에요. 요즘 또 많이 웰빙, 건강식 이런 거 네네. 많이 찾아서 이제 보편화 좀 됐어요. 예전에 네네. 비해서. 근데 사장님만의 어떤 이 집만, 우리 집만의 어떤 특별한 맛. 그 어떤 맛이 있길래 그냥 대전까지 이렇게 오셔서 알려주시려고. 저희 곤드레밥은요, 이제 밥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다른 이제 식당에서 물론 맛있긴 하지만 다른 데는 돌솥에 이렇게 쌀을 안 치고 그 위에 나물을 볶아서 올려주고 시간 되면 나와서 나오는 그런 압력 그런 기술로 해드리는데요. 저희는 큰 솥에 나물을 볶아요. 기름에 볶다가 그리고 불린 쌀을 넣고 같이 볶아요. 같이 네, 같이 볶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해서 이제 뜸들여서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저희 엄마들 방식이에요. 왠지 막 그 고소함이 더 강할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고소함이 좀 더 강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곤드레를 좋아해서 이제 식당 가면 사실 위에 너무 조금만 올려져 있어가지고 아쉬워서 아들한테 강원도 갔을 때 좀 사와라. 그랬더니 사왔는데 식당 가서 먹은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건나물이죠. 근데 저희는 생나물을 써요. 말리지 이제,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생나물이 좀 더 부드럽고 밥을 했을 때 식감도 좋고 하거든요. 그 영양도 더 낮고. 근데 건나물은 밥을 할 때 조금은 뭐라 하지? 맛은 사실은 해놓으면 나물은 비슷하긴 한데 그 고소한 맛이 조금은 생나물이 더 좋고 부드럽고 그래요.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드셔보세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서. 자, 그럼 오늘 곤드레밥 또 오늘 저희들에게 그럼 맛보여 주실게. 여기 그러니까 곤드레 전문이니까 곤드레밥만 먹으면 되나요? 네, 저희 곤드레밥이 원래 이제 주 메뉴가 저희는 그 전문점인 곤드레밥이기 때문에 곤드레밥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드 메뉴로 저기 닭볶음탕하고 뭐 수육이라든지 그리고 양배추 오징어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징어전이요? 네, 양배추전 못 들어보셨죠? 네. 생소한 게 또 좀 있네요. 특이하죠. 네. 네. 살짝 곤드레만 먹는 줄 알고 저 서운할 뻔했거든요. 네, 사이드 메뉴가 풍성해서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의 이 손맛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어보세요.
자, 센터장님. 네. 자, 와, 음식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 원래 여기가 곤드레밥 전문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주로 와서 이제 곤드레밥을 주로 먹게 되는데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곳이라 평상시에 잘 안 드신 음식을 좀 맛보시라고 우리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자, 일단 닭볶음탕이 끓고 있고요. 되게 궁금한 게 저는 양배추로. 네. 네, 양배추, 오징어 양배추전. 보통, 그러니까 저쪽 윗지방, 강원도 지방에서는 배추전을 그냥 하얀 배추요. 그쵸,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양배추전은 지금 처음이에요. 자, 일단 여기 양념장. 자, 좀 제가 덜어드릴게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양배추전은 오셔서 드셔보셨나요? 뭐 먹어본 적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약간 뭐 좀 독특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양배추가 원래 좀 이렇게 먹으면 단맛이 나고 이렇게 예. 하니까 맛있죠. 예. 아, 궁금해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네. 아까 사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막 말씀만 해주시는데도 막 너무너무 군침이 도는 거 있죠. 엄마나. 너무 크게. 와우. 어머. 잘라서. 예. 우와. 우와. 양배추를 이제 채를 썰어서 예. 자, 과연 이 맛은 어떤 맛일까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에 맞으시나요? 양배추하고 또 뭐가 들어갔을까요? 오징어의 그 맛, 해물, 그러니까 양배추를 엄청 많이 도톰하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네. 좀 두툼하게 넣으셨죠. 예. 네, 그리고 보통 전하면은 밀가루나 뭐 다른 이 가루들이 많이 두툼한데 그쵸,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두께 좀 보세요. 거의 양배추, 네. 양배추 두께. 그러니까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배추의 고소한 맛. 그러니까 보통 토스트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먹잖아요. 예. 오. 아주 뭐 두꺼운 그런 뭐 그 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예. 그러니까 뭐 매력 있는데요? 전이라기보다 무슨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와플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좀 두껍게 이렇게 된 거. 네네네네. 근데 이제 물론 식감이나 이런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입안에 들어와서 씹히는 맛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진짜 예. 적당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 와, 제가 진짜 양배추 집에서도 한번 해 먹어봐야겠어요. 네. 자, 이게 여기 닭볶음탕이 또 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까 센터장님도 이제 예전에는 육식을 좀 많이 드셨다가 요즘은 이제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제 육식보다는 네. 채식을 조금 더. 채식을 네. 좀 더 자주 드시는 편인데 가끔 이제 이 육식도 우리 몸에 좀 필요하긴 하죠. 그 그럼요. 원할 때가 있잖아요. 몸에서 요구할 때가. 그럴 때. 근데 이제 제가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네. 그 통풍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통풍이라는 게 이제 뭐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굉장히 그런 이제 통증이 심한 병인데 그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 요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요산이 몸에 쌓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악화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아주 확실한 그 이유가 있어서 많이는 못 먹고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을 또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한번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는 주로 곤드레밥을 많이 드시는데 요 한번 국물도 맛 좀 보시고. 네. 그러니까 거의 메인은 곤드레밥이라서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닭볶음탕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닭볶음탕 드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 전화 주문을 해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맛을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먹었던 그 닭볶음탕의 그런 맛하고는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먹는 거는 좀 달고 네. 그런 고추장의 그런 단맛이 좀 강하다면 이곳은 그냥 그런 단맛이 강하지 않고 그냥 깔끔한 맛? 예, 그런 개운한 맛. 네, 그 그렇죠.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닭볶음탕이니까 이제 약간 맵기는 하지만 그게 뭐 아주 강렬하게 맵거나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입안에 넘어가면서 좀 몸을 좀 개운하게 하는 네. 느낌 그런 게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보니까 토종닭 같아, 토종닭. 딱 보니까 토종닭이네요. 살도 쏙쏙쏙 잘 발라져요. 드시는 거 보니까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육질은 잘 살아있고. 오. 네. 그러니까 쏙쏙 잘 발라지면서 고기의 그런 어떤 육질을 잘 살려져서 씹는 맛도 있고. 이 국물 매력 있는데요? 자, 제가 너무 맛에 취했었죠. 자, 우리 센터장님, 우리 대전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겠죠.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 가지 크게 이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뭐 캠페인을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대전도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아주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살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전 시민, 아까운 대전 시민의 생명 한 분이라도 자살로서 이제 돌아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그분들의 가족들을 돕는 크게 봐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4시간 상담 전화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최근에는 그냥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담 받았을 때 좀 위기 상황이 있거나 좀 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그 위기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개입 팀을 만들어서 그 위기 개입까지 이제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대전광역센터는 이제 2013년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2013년이요? 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사실 좀 늦은 편이죠. 네,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가 이제 센터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쭉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다들 그 선뜻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 이럴 때는 왠지 그죠 선뜻 그 문턱을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냥 가서 상담을 받으면 오히려 나한테 더 이롭고 도움이 되는데 일단 주변의 시선이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막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신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이제 인식들은 많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직접 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센터가 이제 지역사회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병원이 아닌 곳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또 같이 먹으면서 음식이 이렇게 자꾸 이 냄새가 제 네. 코를 자극해가지고 무슨 지금 이 양배추전은 진짜 빵을 먹는 뭐 그런 이게 한 끼 식사로도 거뜬하겠어요. 이렇게 건강, 그러니까 양배추를 일부러 생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건강에 좋아서.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정말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식사가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소화도 잘 되고 이게 위에도 또 좋잖아요. 그럼요. 예. 예.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신세계를 맛보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를 집에 가서 따라해보면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집이 그 달리의 맛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식당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다 노하우가 다 하나씩 다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나 이런 맛은 전혀 안 나고 양배추만 같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잘 붙어 있죠? 이제 전 드시다가 또 닭볶음탕 국물 한번 자. 왜 닭이 모이 한 번 먹고 하늘 한 번. 글쎄, 약간 매운 음식과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센터장님 이제 많이 이제 상담도 들어오고 많은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조금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했었던 분이 조금 이제 우울해지고 뭔가 이러면서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래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전화번호를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자기가 죽고 싶고 건물 옥상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뛰어내리려고 밑에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전화 받으신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서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그 별도 회선을 통해서 이제 소방서나 경찰서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위치 추적을 해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곳으로 한번 좀 가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가시는 동안 이제 계속 상담을 한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이제 가셨는데 진짜 그 옥상 위에 그분이 올라가서 있던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하고 상담하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예, 상담과 그런 어떤 위기 개입의 힘이 그런 데서 좀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좀 보람 있고 좀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전화만 해줘도 너무 좋겠네요. 그 상황 그렇죠. 가운데. 최후의 그런 순간에 저희 그래도 누군가에게 좀 연락하고 좀 한번 상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좀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저희 센터가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네. 자,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울적하고 이럴 때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무슨 작용일까요? 뭐 이제 음식을 먹으면 뭐 우선 위가 이게 팽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음식이 가득 들어가게 되면 그 위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면서 뭐 혈당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배부르다. 그래서 이제 더 음식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포만중추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포만중추를 자극해서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게끔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그 포만중추가 자극을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고
좀 느긋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 거는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요, 저 센터장님 이렇게 배부른데도 자꾸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우리가 너무 현대에 와서 이제 음식이 풍족해지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이제 그 혀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기회가 적으니까 조금만 이제 충분히 먹고 나면 이게 포만 중추가 충분히 자극을 받아서 더 이상 음식이 땡기지 않게 되는데 요새는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이렇게 자극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렇게 과식을 또 맛있는 음식을 너무 이렇게 자주 드시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현대인은 이제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비만이 오히려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되 적당히 조절을 해서 드시면 좋겠다 이런 거는 생각이 되겠죠. 아유, 오늘은 저 그냥 조금만 먹을게요. 오늘은 기왕에 맛있는 음식을 드셨으니까 또 맛있게 잘 많이 드셔야죠. 그런데 조금만 먹을 수가 없네요. 맛있어서. 자, 오늘 이 집의 하이라이트 그걸 또 저희가 먹어야 되잖아요. 네. 자, 일단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먹고 네. 사장님께 오늘의 하이라이트 곤드레밥 달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곤드레밥 주세요. 곤드레 만드레. 우와, 곤드레밥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향을 맡아봐야죠. 근데 사실 향은 강하진 않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냥 풀레인데 그러니까 물론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요. 네. 자,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은 보통 돌솥밥에다가 이렇게 위에 그렇죠. 나물 위에 이렇게 올라간. 네. 근데 이게 직접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하셔도 될 텐데 어렵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누룽지를 또 나중에 주시는데 그 누룽지 그 밥알 사이에 이 나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또 먹으면 그게 또 이제 맛을 주는 묘미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누룽지, 네. 자, 일단 여기 반찬 기본 반찬이 나왔고요. 전이 있는데요. 이 전은 무슨 잔이죠? 곤드레 부침입니다. 아, 곤드레 곤드레- 나물로 하는 전입니다. 아, 우리 사장님이 참, 그러니까 약간 양배추전, 곤드레 전도 내가 먹어봤나? 한번 그럼 또 맛을 봐야죠. 자, 오, 제 얼굴만 해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위에는 되게 바삭바삭해요. 안에는 촉촉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곤드레의 맛이 이제 네. 슬슬 올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 나오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에 요새 그 많이 쓰는 말로 겉바속촉 그렇게 하면서 향도 좋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먹어야 될 텐데, 근데 그 뭐 장이 두 개나 있죠? 쌈장도 있고, 이거는 간장이 어떻게 먹어야 맛이 있나요?
네, 저희는 네.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장이 지금 나 보셨듯이 간장하고 막장이라고 해서요. 두부장이거든요. 그래서 반은 간장에 비벼 드시고 나머지 반은 이제 막장에 한번 비벼 드셔보시면 두 가지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거기 기호에 맞게 더 당기시는 맛을 비벼 드시면 돼요. 그리고 김에 싸서 드시면 네. 곤드레밥은 맛있습니다. 아, 둘 다 이제 김에 다. 네. 저도 오면 이게 이제 맛이 저렇게 다르니까 이쪽은 이제 간장 이렇게 해서 먹고 이쪽은 막장에서 이렇게 먹고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먹으면 또 아주 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게 그럼 되더라고요. 일단 반이 나오면 반을 갈라야겠네요. 자, 일단 반을 갈라 놓고. 자, 그러면은. 자, 막장. 일단은 조금 넣고, 예, 넣어보고. 맛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입맛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오. 충분히 하셔도 아마 그렇게 부담스럽지 네,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장님을 이제 먼저 만나 뵀는데요. 그 설명 하나하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음식에 정말 혼을 담으시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즐거워하시면서 이거는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뭐 이런 그런 마인드로. 예. 그러면 간장에 비빈 것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나물이 많아서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나물을 말린 거를 불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는데 여기는 건나물이 아니라 생나물, 예, 말리지 않은. 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신다고 하셨지만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고 하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런 음식은 정말 좀 충분히 먹어도 건강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막장에 비벼서. 그러니까 간장은 일단 조금 넣고 이게 비벼서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간장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과하게 넣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물 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네. 은근슬쩍 그 곤드레 향이 나요. 네. 일단 이제 막장. 맛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보기보다 이렇게 강하지는 않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서 먹은 것보다 좀 맛이 다른 게 아까 두부를 좀 섞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또 부드럽게 잘 이렇게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간장에는 저희들이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막장에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아, 와, 매력 있어요. 사장님처럼 매력 있어요. 자, 여기 또 된장국을 주셨어요. 먹다가 된장도. 오. 자. 이거 딱 집된장이네요. 딱 집된장. 된장도 푸근하니 그냥 우리 아까 사장님 뵀는데 되게 푸근하게 생기셨거든요. 여기 이제 남자 사장님이 또 계세요. 네. 남자 사장님이 계신데 그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고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올 때마다 이게 항상 기분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음식도 맛있지만 굉장히 밝고 즐겁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또 이제 여기 또
올 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늘 어디서 만났던 사람처럼 막 되게 반갑게 막 아는 체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별게, 그러니까 꼭 무슨 어떤 큰 거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예. 자, 그런데 이제 센터장님,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예, 진짜 우스갯소리로 요즘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무서워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중학생들,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게 중학생들인데 중학생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났어요. 그래요? 네. 갱년기래요. 그래서 이 중학생 아이가 엄마 갱년기다 이러면요 말을 엄청 잘 듣는데요. 그 정도로. 자, 근데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이게 좀 하나 그또 마음 먹기에 조금 달려 있지도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갱년기도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오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 전반적인 몸의 기능, 특히 이제 뇌 기능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거라서 사실 본인이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그거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건 사실 조금 좀 어려운 일이라서 본인이 일단 내가 좀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거를 좀 자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일단 신체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변화와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시기가 남자들의 경우에 이제 퇴직을 하는 시기, 좀 늦게 아이를 보신 분 같으면 동시에 엄마의 갱년기와 이제 아이의 그런 사춘기를 같이 겪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아이를 일찍 낳으신 분 같으면 그 시기쯤 되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좀 가족들, 그러니까 부부가 둘만 남는 이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오는 그런 변화와 함께 그래서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라서 내가 이제 요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고 새롭게 내 인생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좀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좋은 곳도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음껏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러면 좋겠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 블루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다들 힘겨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뭐 무시하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이 어려움들, 어려운 상황들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은 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장기간이 되면서 좀 다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하게 좀 시간을 우선 잘 보내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혜롭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오히려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좀 쳐다보고 나보다 조금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다 보면 나도 기분이 좀 더 좋아지고 코로나 블루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뭐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예술 같은 것들도 좀 더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하나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좀 어떻게 좀
눈여겨보면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하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줄 생각을 하면 좀 더 잘 우리가 이겨낼 것 같네요. 네. 자, 저는 이 곤드레밥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김에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곤드레밥도 먹고 아까 선생님 저기 누룽지 말씀하셨는데 네. 누룽지는 언제 줘요? 아마 식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네. 후식 삼아 이렇게 좀 주시는 것 같고요. 누룽지가 후식이에요? 네, 네. 원래 누룽지가 살 더 찐다고 했는데. 김을 싸서 먹으니까 또 김맛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맛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양념장을 좀 덜 넣고 곤드레밥을 어느 정도 맛을 보시다가 뭐 나물도 좀 같이 넣어서 네. 비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장의 맛이 있는데 나물들이 또 이렇게 담백하고 부드러운 이제 맛이 좀 이렇게 순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이렇게 같이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좀 입안에서 좀 순화되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리고 여기 또 앞에 팽이하고 이게 더덕인가요? 네, 더덕인 거죠. 네. 팽이하고 더덕을 되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저거 더덕도 사랑해요.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진행하겠습니다. 식사 같이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너무 하신 건 맛있어요. 없으셨고요? 아유, 저희가 네. 솥밥을 해서 누룽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표현 복불복이라고 하거든요. 손님이 많이 계실 때는 못 드려요. 이거 다 녹아서 드려야 돼서. 근데 손님이 그렇구나. 조금 안 계시고 한가하시면 저희가 다 한 판 내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땡 잡은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 누룽지 좀 보세요. 옛날에 진짜, 그러니까 솥밥이라 솥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예 어렸을 때 진짜 막 긁어 먹느라고 막 그랬던 추억도 있는데요. 자, 누룽지입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여기 좀 부드러운 곳을 좀 골라서 드시면 좀 덜 딱딱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원래 바삭바삭해야 맛있잖아요. 자. 곤드레 누룽지. 여기 뒤에는 이렇게 바삭바삭. 속은 그런데 바삭바삭한 맛이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센터장님 이곳 식당을 너무 잘 추천해 주셨네요. 왜냐면 저희들이 기존에 그냥 평범하게 먹었던 그런 맛도 있지만 이 집에만 오면은 맛볼 수 있는 것들. 아까 양배추 오징어전. 네. 그다음에 누룽지. 또 그다음에 막장.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고 아까 우리 또 센터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의 에피소드 기억에 남았던 일들 중에 죽음의 문턱에서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락을 어떻게 하는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고 네. 또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많이 높고 대전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대전도 하루에 1명꼴 이상 자살로 사망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살자가 많은 상태인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처하는 우리 대전 시민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말 막다른 길에 간 것 같고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려고 한다는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상담 전화를 좀 알려드리면 1577-0199입니다. 그 1577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제 공통 번호니까, 근데 0199라고 하는 것은 1살부터 99살까지. 그래서 0199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이 번호를 혹시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어떤 전화로든지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항상 그 전화에 응대를 하고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드리기를 원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말 어려울 때 생각해서 그 전화를 꼭 걸어서 그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잠깐 드는 생각이 번호가 더 짧았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뭐 119나 뭐 이렇게 다급할 때, 그러니까 어느 때 막 번호가 너무 길면 그렇죠. 그래서 번호가 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콜센터라고 해서 129라고 하는 번호가 있죠. 그래서 그 전화라고 거셔도 그리고는 저희 센터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번호라 이제 중앙에서 그거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화를 거셔도 또 똑같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렇게 정보 저희들이 좀 듣게 된 것 같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열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특히나 더 요즘 그죠?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자살률도 많고 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렇게 아픔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너나 할 것 없이 좀 다들 그런 걸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좀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 끝으로 한번 전해주시겠습니다. 뭐 다들 힘드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 시민들의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모여질 때 우리가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 이렇게 맛있는 또 맛집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센터장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 대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좀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또 우리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파이팅!